大家来到沙洲食艺啊！接下来您将看到的是人间美味沙葱牛肉饼啊！好，咱们出锅好不好？出锅喽！喊起来，出锅！ 여행 성수기가 되면 분항 야시장에 있는 사저우 사총 소고기 로우빙 가게 앞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명한 소고기 로우빙을 맛보려고 매일 여기에 와서 줄 서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소고기 로우빙은 다들 익숙하지만 고기소에 들어가는 사총은 낯선 식재료일 겁니다. 여름이 되면 치렌산의 여름비는 식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고비 사막에는 비가 내린 뒤에야 땅에서 고개를 내미는 산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총이라는 야생식물로 학명은 몽골 부추이며 백화과 파 속의 식물입니다. 많은 두낭 사람들은 비가 오면 정확히 시간을 계산해서 3일에서 5일 후에 귀한 식재료인 사총을 채취하러 갑니다. 그리고 신선한 사총에 곁들일 재료도 준비해 둡니다. 갓 채취한 아주 싱싱한 사총은 칼로 잘랐을 때 미세한 구멍이 보이는데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총과 신선한 양고기를 함께 무치면 일반 파보다 10배나 강한 매운맛이 나와서 양고기의 누린내를 완전히 잡아줍니다. 야생의 맛을 자랑하는 사총 양고기 교자는 혀끝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극치입니다.东皇沙葱饺子，好吃的呀！哎呀，沙葱先洗了啊。少拿点儿，走着拿啊，好嘞。 매일 오전 차오 사장님 내에는 치리진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총은 비록 맛은 좋지만 줄기가 가늘고 연해 물기가 닿으면 쉽게 시들거나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로 빠르게 사총 겉면의 물기를 말린 뒤 고르게 펴서 그늘에서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다듬은 사총은 사저우 야시장에서 7, 8시간이 지나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맛은 특별한 식재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차오 사장님은 특별한 소고기 로우빙을 만들기 위해서 야생 사총 외에도 치렌산의 야크 고기를 사용합니다. 야크는 평생 노동을 하지 않고 물과 풀을 따라서 반야생 상태로 살아갑니다. 고원의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곳곳에 자라난 야생 약초를 먹고 자란 야크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도 일반 황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총과 소고기의 환상적인 조합은 두낭 사저우 야시장의 인기 메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소고기 로우빙은 바삭한 껍질과 감칠맛 나는 고기소가 일품입니다. 사총의 톡 쏘는 매운맛과 야크 고기의 묵직한 맛이 한데 어우러진 사총 소고기 로우빙은 모든 로우빙 중에 으뜸이라고 불리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东皇沙葱牛肉饼，好吃的对。欢迎光临新街州，上从5代到如今，
吃药同源真得神，天书三药熬粳米，韭菜籽儿八味体，酒后再饮3杯酒，不许一起白领走。来，祝大家身体健康，神仙中好喝的。这里面有天师和三药。 차오 사장님네 이웃가게 주인도 뒤질세라 쾌판을 두드리며 손님 끌기에 나섭니다. 다양한 별미로 가득한 둔항 야시장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这个神仙粥呢，这是以前和尚和道士他们在莫高窟修行用的就是这一样的，就是这个粥。芡实它本身加上韭菜籽，本身都是中药。哪个叫韭菜籽呀？就是这个黑的啊，黑的是韭菜籽，韭菜籽。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것이 장경동의 레시피대로 만든 죽이라는 것을 알고 너도 나도 그 맛을 궁금해합니다. 막고굴 장경동의 문서에는 700가지가 넘는 음식 기록이 남아있어 후대 사람들에게 고대 둔항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 사장님의 신선죽 레시피는 바로 둔항의 옛 문서에서 따온 것으로 중국 최초의 마죽 레시피입니다. 마 사장님의 쾌반 실력은 어설프지만 신선죽 만드는 솜씨만큼은 으뜸입니다. 당나라 전통 방식을 고수해 조리하는 그의 신선죽은 비록 이유는 적지만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일합니다. 그는 이것이 둔항의 천년 문명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둔항의 석굴을 보면 조각과 경변화 외의 모든 공간에 불교 국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문양이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화려한 것은 석굴 천장 정중앙에 그려진 조정 문양입니다. 장커성 씨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둔항년의 화려한 악장, 삼토 조정 모둠입니다. 달걀 노른자, 닭가슴살, 새우살, 돼지고기 비계를 섞어 만든 고기소를 김으로 감싸고 계란말이, 소시지, 자색 고구마, 무 등 식재료로 조정의 잎을 플레이팅합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 흰자를 사용해 3마리의 토끼를 만듭니다. 이 요리는 407호 동굴의 조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 활짝 피어난 연꽃의 중심에서 3마리의 흰토끼가 뛰놀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먹는 것보다 둔항 석굴 문화를 보여주는데 더 큰 의미를 둡니다. 둔항 고대 유물과 석굴의 벽화 또는 역사 고증에서 영감을 받은 둔항연은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은 둔항만의 별미입니다. 큰 눈이 내리고 나면 둔항은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모처럼 내린 눈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식재료가 천지의 전기를 흡수하며 자신만의 맛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쇠향은 양기를 가둔다는 뜻으로 홍류뿌리에 기생하는 식물입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은 쇠향이 자라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현지 속담에는 391의 쇠향이 인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류와 버풀 뿌리에 기생하는 쇠향은 대부분의 시간을 모래밭 속에서 묵묵히 자라는데 꽃이 필 때만 땅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흙을 털어내고 생선비늘 같은 껍질을 깎아내면 하얗고 촉촉한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푹 쪄진 쇠향을 으깨면 유백색의 액체 중에서 당분과 점질이 방출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쇠향은 기혈을 보강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불로장생의 약으로 불립니다. 쇠향을 넣어 훨씬 부드러워진 반죽을 기름에 튀기면 입안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가득 퍼집니다. 쉬슈화 씨는 매일 아침 교회의 도살장에 가서 양 내장을 구매합니다. 갓 도축한 양의 내장이 가장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改会，要不要改会拿嘞？就光肥肠那些， 양 내장은 보통 세트로 구매하는데 위, 창자, 간, 심장, 폐가 한 세트에 들어 있습니다. 쉬슈화 씨의 가게에는 두낭 전통 음식인 양보라 한 가지 요리만 만들어 팝니다. 내장은 여러 번 씻어 불순물과 잡냄새를 제거하고 썰기 쉽게 센 불에 데쳐줍니다. 양 내장은 지방이 적어 지방 홀릭들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볶을 때 양기름을 추가해야 합니다. 양기름은 응고점이 낮아 식으면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양보라를 만들 때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你这费子也多啊！你多4个啊！ 뜨거운 냄비에 고기를 계속 볶으면서 먹어야 양보라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41년 봄, 장다첸 씨는 진나라와 당나라 시기 중국 미술의 흔적을 쫓아 가족들과 함께 막고글로 왔습니다. 2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장다첸 씨는 벽화 270여 점을 임모했습니다. 두낭에서의 여정은 장다첸 씨의 예술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대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문난 미식가인 장다첸 씨가 만들어낸 다첸 요리는 그의 그림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장다첸 씨는 예술적인 면에서 자신의 요리 실력은 그림 실력보다 한 수 위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극도로 부족한 막고글도 이 소문난 미식가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다첸 씨는 허기를 채울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중 막고글 앞의 작은 숲에서 매년 여름에 아주 적은 양의 야생버섯이 자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야생버섯 양 내장찜은 장다첸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방을 충분히 흡수한 버섯에서 글루탐산 나트륨이 서서히 우러나와 양 내장탕의 감칠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야생버섯과 보잘것없는 양 내장이 만나 다첸 요리로 새롭게 변신한 것입니다. 매일 동굴에서 부처 그림을 임무하던 장다첸 씨는 막고글의 벽화에는 돼지와 양을 도축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경동 문서에 따르면 당나라와 5대 10국 시대에 밀 7말로 양 1마리를 교환할 수 있다고 적혔는데 이를 보면 양이 꽤 비싼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43년 막고글을 떠나던 장다첸 씨는 파리에서 온 화가 장수홍 씨에게 직접 그린 지도 한 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막고글 주변 야생버섯이 자라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맛있는 음식의 비밀을 장수홍 씨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리더와 씨는 양우리를 열고 양머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2016년에 리더와 씨는 14마리의 양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300마리가 넘는 규모로 두낭에서도 손꼽히는 양머리 대부입니다.
양몰이 생활은 외롭고 힘들지만 낙천적인 리더와 씨는 종종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혼자 먹는 점심도 제대로 맛있게 차려서 먹습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솥을 올려 물을 끓인 후 홍류가지를 꺾어 젓가락을 만듭니다. 밀가루 반그릇을 준비해 물을 부어가면서 살살 저어주면 금세 묽은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그릇의 가장자리를 따라 홍류 젓가락으로 가볍게 훑으면 작은 수제비들이 냄비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둔항의 가장 간단한 면 요리인 홍류 수제비입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먹는 뜨끈한 수제비는 양모리꾼들에게 최고의 음식입니다.说方洋娃的生活很简单，荤溜棒剥了个蛋蛋，吃那肚子呢非常的舒坦，谁知道方洋娃的心酸。 홍류 수제비는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이 남긴 야외 조리 방식입니다. 조리 도구가 부족한 긴 여정 중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홍류 수제비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류성롱 씨의 아침은 직접 기른 양에서 짜낸 신선한 양류로 시작됩니다. 我刚吃饭了，这煮米子饭，把鸡子配上。新米子下来了，再推些馍。咱自己配饭的呢，这现在就精了。就是啊。 해마다 햇밀을 수확하면 유성룡 씨는 밀가루를 갈아서 만터오를 만듭니다. 今年的米子啊，比去年熟得好。 마을 입구의 유일한 방앗간이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今年的米子好。 마을 사람들은 방앗간에서 갈아낸 밀가루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아 밀 본연의 향과 영양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를 너무 곱게 갈면 안 됩니다. 맷돌로 갈아낸 밀가루는 밀기울을 깔끔히 제거하지 않아 약간 누런색을 띠는데 둔항 사람들은 이를 흑면이라고 부릅니다. 밀기울은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잘 늘어나고 잘 부풀어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먼간을 스쳐간 바람은 옛사람들의 옷자락도 날렸고 오늘날의 밀밭도 흔들고 있습니다. 밀은 중국 토종작물이 아니라 4천여 년 전 중앙아시아로부터 전해졌고 한나라 이후로 중국 북방인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밀은 중국의 허시조랑 지역에 처음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시중에 다양한 베이킹 파우더가 있지만 유성룡 씨의 아내는 여전히 발효종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비록 발효 속도는 느리지만 이렇게 쪄낸 만터우는 폭신하면서도 쫄깃합니다. 哎呀，提不上去了。来，我接着，哎呀，再剩一点。 두낭의 무더운 여름은 만터우를 보관하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보존하려면 말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낭 8대 별미 중 하나인 멀쩡한 만터우를 쪼개서 말린다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노부부는 갓 쪄낸 만터우를 4조각으로 쪼개서 지붕 위에 말립니다. 뜨거운 햇볕과 건조한 바람이 순식간에 만터우의 수분을 앗아갑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햇볕에 말린 만터우가 완성됩니다.哎呦，哦，这关住了。 긴 일조 시간, 큰 일교차, 건조한 모래밭, 이 세 가지 지리적 약점이 오히려 두낭 수박 농사의 장점이 되어 모래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박과 참외는 서한 시기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해졌는데 그 첫 번째 중간 경유지였던 두낭은 예로부터 맛있는 수박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동한 황실의 역사서에는 두낭에서 참외를 곡물로 바쳤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吃饭啦，瓜婆嬷嬷。 이건 아무런 식기도 필요 없는 점심 식사입니다. 얇은 껍질과 아삭한 과육을 가진 수박은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저절로 갈라지고 바싹 마른 만터우 조각은 식기가 됩니다. 말린 만터우가 수박을 만나 과즙을 한껏 흡수하면 그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고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哎呀，这瓜就是甜，上是淡淡，还是淡淡。 밭두렁에 차려진 간단한 점심 식사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瓜婆嬷嬷好吃的。